반대로 가는 1대1 대응일 때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냐면 이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의 존재성.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봐. 1, 2, 3, 4가 있어요. 여기 A, B, C, D가 있어. 1이 A로, 2가 C로, 3이 B로, 4가 D로. 이게 1대1 대응이죠. 역함수는 뭐냐면 의미상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함수 f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예요. 근데 반대로 와도 어쨌든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이 식 원래 있던 구조 자체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화살표 일로 갔잖아? 역함수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내도 함수가 성립하더라는 얘기죠.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1대1 함수만 해도 1, 2, 3, a, b, c, d 1이 a로, 2가 b로, 3이 c로 이렇게 갖다고 칩시다. 이게 1대1 함수죠. x가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르다라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마저도 방향을 역으로 보내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안 되잖아. 이거 함수값을 안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함수인 f가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된다. 인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신 것처럼 x가 어떤 원소를 가져요. 이게 정의역이었죠. y가 어떤 원소를 가져요. 이게 공역이에요. 함수 f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 함수. 여기 있는 게 얘를 선택하는 경우. 이게 함수 f라면 함수의 역함수는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공역이 실제로는 정의역으로, 아까 정의역이 이제는 공역으로 반대로 찍는 이 관계를 함수의 역방향의 함수, 그래서 역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역방향으로.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너무 정석적으로 설명돼 있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 1이 있어요. 여기 A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함수 F예요. 그럼 1이, 여기는 1이, 이쪽엔 A를 이렇게 선택했겠죠? 그럼 여기서는 F1의 값이 A입니다 라는 관계가 성립할 텐데 반대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이 되며 정의역 원소 A가 어떤 함수에 대응시켰더니 이게 공역 원소 A에 짝지어진 거죠. 이때 함수 F의 역방향 인버스라고 하죠. 이거 왜 뭐죠? 그 플레이, 그 음향 플레이 하는 기능에 보면 인버스 기능 있잖아. 그거 누르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위에 마치 지수처럼 -1을 쓰는데 읽을 때는 F의 -1제곱이 아니고 F의 역함수 혹은 뭐 인버스라고 하니까 적절히 부르시면 되고 F 역함수 A는 1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역으로 가는 방향을 역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함수 F가 네모를 집어넣으면 세모에 짝지어져요. 그럼 역함수를 주게 되면 이 네모와 세모 위치가 서로 맞바뀌어요. 이런 구조. 역함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형상화된 내용이죠. 역함수를 붙여도 가로와 가로 바깥에 있는 게 자리 바뀌고 역함수를 떼도 가로와 가로 바깥에 있는 게 자리가 바뀝니다. 네,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게 역함수가 된다. 역함수를 구해라.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 근데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는데 안 구해지는 함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구해지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지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역함수를 굉장히 힘들게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못 구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배운 수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역함수를 구할 방법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여러분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역함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책은 이렇게 돼 있죠. fx는 x 플러스 1. 근데 만약에 문제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원함수 f에서는 네모가 정의역, 세모가 공역이었죠. 근데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세모가 정의역, 네모가 공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해요. x, y가 서로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fx라고 쓰지 마시고 y라고 쓰세요. fx와 y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f하고 땡땡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f는 이러한 규칙성을 갖는다. x값에 1을 더하면 y값이 나온다. 이렇게 x, y를 구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역함수 구할 때는. 그리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방식은 책은 보통 뭐라 설명하냐면 이 식을 아직은 f입니다. f로 정리된 이 식을 y로 정리하지 말고 x로 정리하랍니다. 그럼 x는 y-1이 되죠. 이렇게 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x, y가 뒤바뀌는 역함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이렇게. 주어된 함수 y는 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면 답은 y는 x-1이 된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x, y를 뒤바꾸나 처음부터 f가 이거였잖아요. y는 x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선생님 역함수 구할 거면 x, y를 미리 뒤바꿔 넣어도 되지 않나요? 미리 뒤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벌써 역함수를 취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역함수예요. 다만 역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식을 y로 정리하는 게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이 식을 y로 정리했더니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x, y를 바꿔놓고 식을 y로 정리해도 괜찮고 아니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x로 y를 바꿔버리면 바로 그냥 y라고 식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적당히 선택하시면 뭐 아무 관계없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네. 자, 여기 근데 여기 별표 치세요. 역함수의 성질. 이 성질을 알아야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연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1번, 1번이 뭔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조건 성립해야 되죠. 지금 앞에 다 배운 거니까.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며 역함수는 반대로 보내는 거다. x가 y로 하는 함수를 반대로, y가 x로 하는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를 했을 때 1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함수가 됩니다. 이쪽 갔던 방향을 거꾸로 보내면 역방향이죠. 근데 이 방향을 또 반대로 보내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다시 f가 되는 거죠. 방향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2번, 함수 f와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켜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f의 역함수와 함수 f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결론은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나 같아요. 그게 i란 뜻입니다. 항등함수. 됐죠? 근데 이게 왜 항등함수입니까? 그러면 보시면 간단합니다. x, 일로 가는 게 f, y, 여기 네모, 이 네모가 이 세모에 대응돼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게 역함수였죠. 그럼 만약 얘를 푼다고 칩시다. f 역함수 합성 f, 네모. 그러면 합성 표기법을 연산법 바꾸려면 요거 동그라미 지우고 가로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F 네모는 세모죠. 함수 F에다 네모를 대응시키면 세모로 가는 거니까 F 역함수 세모. 그럼 역함수 역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세모를 역방향 보내면 누구에 대응됩니까? 네모에 대응되네요. 그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잖아요. 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켜서 네모로 대응시켰더니 답이 네모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건 표기법이고 얘를 연산법 처리하면 f 합성 f 역함수 x 또는 f 역함수 합성 f x 하면 항등함수 들어간 게 답으로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에. 네, 항등함수이다. 그래서 f와 f를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항등함수니까 들어간 값이 정답으로 처리된다라는 거고. 2번은 여기 두 번째 합성함수를 전체 역함 처리해요. 전체. 이 합성함수 자체가 하나의 함수라고 그랬죠. 제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역함수 교가 마치 지수법칙처럼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써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거꾸로 씁니다. 내려오되 순서는 뒷거 먼저 써주고 합성하고 앞에 거 이렇게 써주고 이런 순서로 써집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다시 합성 연습해요. 잘 보세요. X, Y, Z. 여기 네모가 세모의 대응. 세모는 다시 별의 대응. 이리 가는 게 함수 F. 이리 가는 게 함수 G. 그럼 이 그림을 축약시킨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역 X, 공역이 Z가 되는 네모에서 별로 직접 가는 함수. 이걸 뭐라고 그러죠? G 합성 F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F가 먼저 G가 나중이지만 표기법은 G부터 쓰고 나중에 F를 합성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봐. 역함수라는 얘기는 G 합성 F의 역함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방향 가겠다는 얘기잖아. 이 방향으로. 근데 이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별이 네모로 선택하는 그 상황과 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꺼번에 쭉 가나 이렇게 거쳤다가 이렇게 가나 어차피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값이 대응되니까. 근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G 역함수. G를 역으로 보낸 것. 여기는 F를 0으로 보낸 것. F 역함수. 그럼 이 개념 G 역함수 F의 역함수는 실제로 뭐부터 계산되고 있죠? G 역함수가 먼저 계산되고 F가 나중에 계산되잖아요. 여기서 배웠잖아. F가 먼저 가고 이게 F가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가는 함수를 합성 기호를 쓸 때는 실제로 나중 2번을 먼저 쓰고 먼저인 1번을 뒤에 써서 가운데 합성 기호 붙이잖아요. 이것도 별반 차이 없어요. 이것도 별반 차이 없다고. 첫 번째가 G 역함수가 먼저 가고 두 번째가 요거 F 역함수가 두 번째로 갔을 때 이걸 합성 기호를 붙이게 되면 2번이 먼저 써지고 1번이 나중에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을 합성 기호를 쓰게 되면 이게 정답이라고요. G 역함수가 먼저 F 역함수가 나중에. 그럼 쓸 때 표기법은 얘부터 먼저 이게 나중에, 얘부터 먼저 이게 나중에. 이 계산법과 이 계산법은 동일하니 얘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가 내로는 오는데 앞에 거 먼저 뒷 거 나중에 합성이 아니고 뒷 거부터 먼저 써주고 앞에 거 나중에 써지는 이렇게 거꾸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지. 거꾸로 배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책에 나왔던 이 개념. 이거 왜 거꾸로 써지지? 이 개념이 이 개념에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머리에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F에서 G로 가는 함수. 이걸 줄여 쓴 그림이 이거. G 합성 F. 그럼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 전체 G 합성 F의 전체 역방향을 계산한 그 결과는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본다면 이쪽 거쳐서 이쪽 거쳐가는 내용과 별반 차이 없고,
그럼 이쪽 함수 먼저 계산되고 이쪽 함수는 나중에 계산되지만 표기법, 합성기호로 묶을 때는 먼저 계산된 걸 뒤에 쓰고 나중 계산된 걸 앞에 쓰도록 우리가 합성기호를 약속했었잖아요. 먼저 F 합성, 그러니까 F가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가는 함수를 합성시키면 F 합성 G라고 쓰지 않고 G 합성 F로 반대로 쓰잖아요. 뒤 걸 먼저 쓰고 앞에 걸 나중에 쓰듯이. 그럼 얘도 순서상 G 역함수가 먼저 계산되고 F 역함수가 나중에 계산된다면 이걸 합성기호로 쓴다면 나중 계산된 걸 먼저 쓰고 먼저 계산된 걸 뒤에 쓰는 이런 합성기호가 우리가 배웠던 정의에 맞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합성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것과 결론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붙였더니 계산상 역함수가 내려오면서 거꾸로 배열, 역으로 배열하는 형태로 답을 써야 이게 맞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책이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이거는 뒤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합성기호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되는 상태예요. F, 합성 G, 합성 H. 이 전체를 역함수를 기호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와요. 역함수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배열하라고? 뒤에서부터 배열하라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써야 돼요. 내려오면서 거꾸로 배열한다. 네. 역함수 내려오면서 거꾸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아요. 물음에 답하시오. fx는 x 플러스 3에 대하여 f 역함 4의 값을 계산하시오. 보세요. 여기 앞쪽에 여기 개념 있죠? 여기 개념 여기 네. 여기 제일 첫 부분 있죠? 제일 첫 부분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역함수의 목적. 지금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당연히 역함수의 값을 알기 위함이겠죠. 근데 역함수의 목적은 니네가 착각할 수도 있어. 무슨 착각이냐면 역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함수 f에 역함수를 구해놓고 그 역함수 식에다가 내가 원하는 x를 대응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역함수의 목적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오히려 후순위야. 후순위. 첫 번째 역함수 f를 통해서 f 역함수를 구하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f 역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응시켜서 함수값을 찾아내자. 역함수의 함수값 찾아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역함수의 1순위 목적은 원함수를 이용하여 원함수는 f를 말하겠죠? 원함수를 이용하여 역함수의 값을 추론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원함수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한다? 이거는 후순위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원순위는 원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역추론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가 쓰이죠? 아까 말한 이 개념이 쓰이는 거예요. 이 개념. 이 개념이 쓰이는 거예요. 실제는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건너가게 되면 뭔가 작업을 더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나와 있는 원함수를 통해서 값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함수 기호 떼면서 가로와 가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맞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 이거.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역함수 4의 값을 구하라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문제는 일단 함수 f가 이건 쓰지 마. 이런 형태니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x, y를 뒤바꿔 놓고 이 함수를 다시 y로 정리하게 되면 역함수식이 구해지는구나. 그리고 거기 x값에 뭘 대입하면 이게 역함수잖아요.
요걸 다 정리해보면 얘가 이게 역함수란 뜻이고 그 역함수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 그 역함수식에다가 4를 대응시키면 정답은 1이 되는구나. 이런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후순위 있잖아. 왜 그러냐면 원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리가 1차 함수니까 좀 크게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돼. 이렇게 풀어도 큰 문제는 없어 사실은. 근데 모든 함수가 1차 함수로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함수가 차수가 다르거나 좀 더 복잡한 함수로 하면 원함수를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는 실력만 가지고는. 식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순위는 먼저 이 역함수 4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테니 K라는 임의의 역함수 값을 정해둡니다. 그렇다고 하자. 이 역함수가 K라는 값을 간다고 치자. 그러면 원함수는 역함수를 떼는 거죠. 원함수는 이 4가 원래는 정역이 아니고 치역이었을 테고 여기 있는 역함수의 함수값이 K는 원함수에서 본다면 정역이었을 것이다. xy가 뒤바뀐 상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원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함수를 이용하자. 원래 함수에 K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K 플러스 3이 되고 이게 4가 되므로 따라서 K값은 1이구나.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이 1임을 K값이 역함수값이잖아요. 1임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목적성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비슷하겠죠? F1의 값이 마이너스 1 함수식에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함수값 마이너스 1. 여기는 역함수 문제 나왔으니까 원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X, Y를 뒤바꿉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라는 함수값을 통해서 A, B를 연립하시면 A, B 값이 나와요. 이 문항의 별표. 엄청 중요한 문제. 거의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문제. 역함수의 존재성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제 문제 좀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처음에는. 확실한 거는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함수 F는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돼요. 아직은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원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의가 되면 이게 중요해지는데 생각해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어보자. 보통 1대1 대응의 그래프에서는 대표적 그래프가 이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예를 든 거죠. 이렇게 하는 y는 x세제곱 이런 그래프가 일반적인 1대1 대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을 확인하려면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1개이면 일단 함수 성립.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1개씩이면 1대1 함수 성립.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이 실수 전범에서 다 나오면 그때는 1대1 대응. 그랬었는데 1대1 대응?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래프가 이런 2차 함수 있지. 1대1 대응이 아닌 이런 2차 함수. 얘는 이런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아니죠. 이유는 1대1 대응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야. 함수는 맞아.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1개씩이니까 함수는 맞는데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일단 1개여야 되는데 2개잖아요. 그럼 서로 x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건 1대1의 정의가 아니잖아. 1대1 정의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는데 얘는 x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므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나요? 생각해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어도 이게 함수식이 성립해야지.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도형에 이동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이 이동이 무슨 이동이었죠? x가 y로, y가 x로. 이게 뒤에 어차피 나오긴 할 텐데
어차피 설명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x가 y로, y가 x로 바뀌는 이동이 무슨 이동이에요? y는 x 대칭 이동이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y는 x 대칭 이동. 이게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을 여기는 얘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도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도 그려보시면 함수입니다. y축과 교점이 한 개씩이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다 한 개씩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교점이 실수 전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대1 대응이 성립하죠. 근데 이 함수는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y는 x. 여기는 흰색을 y는 x에 대칭 이동해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 대칭 이동되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 원점을 지나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테고 여기는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함수예요? 이거 함수 아니잖아. 왜 함수 아니에요?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위아래 두 개 나오죠.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대1 대응이 성립하겠다는 얘기는 얘처럼, 2차 함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면 이걸 역함수를 취했을 때 그림 지금처럼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두 군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수이면 보신 바와 같이 네. 역함수를 뒤집어놔, y는 x랑 대칭 이동시켜서 역함수를 뒤집어놔도 보신 바와 같이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하지만 이 형 외우는 김에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함수 f 자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에서만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겁니다. 증가다 감소하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아셨죠? 자, 정리. 역함수 존재한다?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이제 하자. 이제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함수 f를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봅니다. 함수 f. 근데 구간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x가 1일 때 x는 1. 네. y축 평행한 직선. 1보다 오른쪽에서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는 x에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 나오죠? 2 나오겠죠? 1,2라는 이 점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약간 이런 식의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그릴 수 있잖아요. 됐니? 그 다음 잘 봐. 잘 봐야 돼. 밑에 있는 함수 1보다 작을 때. 근데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긴 한데 1에서는 도대체 얘가 1이 물론 주어지지 않지만 과연 얘는 1이 주어지면 함수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2-2a 플러스 2a 하다 보니까 지워지죠? 그럼 얘는 위치상 1,2라는 점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물론 이게 함수값이 빠졌기 때문에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만약 1이 존재한다면 얘는 1,2라는 점, 이 점, 아까 이게 1,2였잖아요. 이 점을 지나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모양상 직선일 것 같아요. 직선은 직선이다. 잘 봐라. 이 식 보세요. 이 식의 기울기는 누구죠? 2 가로 1-a. 얘가 기울기죠. 근데 이 기울기가 이게 지금 1차 함수란 말이 없잖아. 문제에서. 정의되는 함수라고 돼 있지 1차 함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그렇지? 너 무슨 말인지 지금 신경 써야 된다? 양일 수도 있고 1번 0일 수도 있고 2번 음일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3번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기울기 양일 때 x값 1 기준 왼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번 양이라면 어쨌든 위치상 1,1에 가까워질 때마다 값은 2에 다가갈 텐데 기울기 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내려가냐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방향적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1번에 대한 형태예요. 기울기 양일 때. 되셨나요? 그럼 2번 기울기 0일 때 얘는 1,1을 지나는데 기울기 0인 상태니까 x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2번 기울기 0이라면 3번 만약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이라면 1,2 쪽으로 다가갈 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3번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 뭘 말하고 싶은 거죠? 1번인 상태 그래프는 그림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2번인 상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림이 대략 이렇게 그려져요. 3번인 직선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 원하는 함수 f가 역함수 존재하려면 함수 f가 1대1 등이 되는데 이거 1대1 등이 아니잖아.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등이 아니에요. 얘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는 별 문제 없는데 여기서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죠. 1대1 등이 아닙니다. 아 얘네 1대1 등이 성립하려면 답이 이걸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야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이라 함수,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이라 1대1 함수. 근데 만나는 교점이 위아래 무한히 확장되다 보니까 공역 전체가 치역이 되는 형태. 아 이게 1대1 대응이구나. 따라서 1번만 정답이 뭐예요? 기울기는 2, 가로 1-a 값이 양수일 때만 이 주어진 함수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2-2a가 양수인 거고 넘어가면 -a 이렇게 되죠?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a는 1보다 작다. 네, 이렇게 돼야 주어진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2-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b 값을 구하시오. 일단 모양상 일차함수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함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구간이 정해져 있죠. x값이 1, 2부터 x값이 a까지. 그 y값도 구간이 y값이 b부터 3까지. 근데 저 그래프 이 구간이죠. 요 구간 안에다가 어차피 정의는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정의된 거고 저 구간 안에다가 나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을 그리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1대1 등을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번에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1대1 등이 되려면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완전히 꽉 들어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울기 양수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양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꽉 들어차게. 그래야 정역도 모든 구간 만들어지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됐네요. 이 점 좌표 2,b를 저 직선이 진행하고 이 점 좌표 a,3을 저 직선이 진행한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y는 2x-7이라는 직선에다가 첫 번째 2,b를 대입하게 되면 b는 4-7 -3 그 다음은 a,3 3은 2a-7 따라서 a 값은 넘어가면 5 이렇게 a 값, b 값이 이렇게 구해질 테고요. 이번 문제는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많이 유사하죠? 근데 좀 전에 풀었던 거의 핵심이 뭔지를 잘 짚어봅시다. 아까 풀어드렸던 문제. 핵심이 뭐였나요? 이게 좀 전에 지금 푸는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얘처럼 기울기 양짜리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구간의 반대쪽에서도 만약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만들어져야 1대1 등이 성립해요. 근데 얘는 양인데 음이거나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대1 등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1대1 등이 성립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같은 부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 그래봐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1보다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a 플러스 1.
근데 1의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근데 이 기울기 지금 음수잖아. 그럼 이 기울기도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성립한다. 구간 X값 1을 기준으로 1의 오른쪽에 1의 왼쪽이 기울기 음짜리 이런 직선이었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양으로 가면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기울기는 음일 것이다. 저 직선의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1이니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2대 3번 문제. 다음 절대값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등이라는 뜻이고, 이 함수는 절대값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두 개는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양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x 더하기 ax니까 a 플러스 1x, 상수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를 끌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ax면 a 마이너스 1x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좀 전에 풀었던 얘랑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무슨 개념? 1을 기준으로 두 개 그래프가 좌우가 약간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울기가 0이 되면 x축 평행한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대1 등이 아니에요. 그럼 얘 기울기가, 얘가 만약 양이라면이지. 1의 오른쪽의 기울기가 양이라면 1의 왼쪽 기울기도 양이어야 되고, 1의 오른쪽의 기울기가 만약 얘가 음이라면, 여기 기울기가 음으로 간다면 1의 왼쪽 기울기도 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둘 다 1대1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야 되겠네요. a 플러스 1이 양수, 동시에 a 마이너스도 양수. 이걸 풀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림 a 플러스 1이 음수, 그러면 a 마이너스도 음수. 그래서 얘 또는 얘 이렇게 답을 풀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이제 귀찮죠. 결과적으로는 둘의 부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게 더 좋은 풀이에요.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라는 뜻이죠.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거나 어쨌든 양이 나올 테니까. 어쨌든 곱하면 양이 나올 테니까. 그럼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가? 플러스 1. 2차 부등식 풀이법은 큰 작작. a는 큰 값 1보다 더 크다. 또는 a는 작은 값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얘네 모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이거보다는 이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필수의 3번 문제. 자,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이건 구하라는 거예요. 역함수 식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냥 구해줘야 되니까. 뭐 함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식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함수 f를 y는 2x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약간 요령껏 fx를 y로 바꿔놔야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 그냥 바로 바꿀게요. x, y를 바로 뒤바꿉니다. x 2y 플러스 a. 근데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이제 완벽한 식이 나타나죠. 그럼 넘어가고 양변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돼요. 됐죠? 남은 거는 비교하는 거죠. 이게 역함수, 얘가 역함수. y 대신에 f 역함수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우변식이 서로 같으니까 b 값은 2분의 1임을 금방 알겠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a, b는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필수의 4번 문제. 그때 이 얘기를 못 들었죠? 주의가 그때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저번 수업하던 부분부터는 진도 좀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나오도 빨리 나오는 건데 앞쪽에 좀 지금 중간고사 보면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래도 앞쪽에는 유제 문제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연습 문제 스텝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는 하세요. 그 정도는 뭐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실력 이런 거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건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최소한 연습 문제를 그냥 건너뛰기는 조금 불안해. 근데 여기도 주력하자니 앞쪽 게 연습이 좀 덜 될 것 같아서 앞쪽을 좀 더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연습 문제 중에 골라서 몇 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헷갈리는 거 위주로만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다음 식의 계산,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뭐가 1번이냐면 당연히 얘가 1번입니다. 가로가 있는 얘가. 이걸 풀어줘야, 역함수를 풀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면 2번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다 쓰지 말고 이것만 쓰면 되잖아. G 합성함수, 역함수. 내려올 때는 거꾸로 비례를 써라.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2번. 이제 쭉 써보자. 가로 안이 F 합성, 이거 쓰는 거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2. 자, 합성함수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계산 순서를 네가 임의로 잡아도 된다는 뜻이야. 자리만 바꾸지 않으면. 이게 좀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함수 F랑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함수에서는 합성함수 할 때는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는 함수다. 그럼 생략되는 남는 나머지가 이거죠. G 합성 G 역함수 합성 F 2.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G 역함수 F2 F2 값 구합시다. F2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3 얘는 G 역함수 3 역함수 나오면 이거를 K라고 두어서 원함수를 써먹어야 되죠. 그럼 GK 값은 3 이게 서로 맞바뀌니까 G에다 K를 대입한다. GK 값 3K-2 걔가 3의 값에 대응되는 K값을 찾아라. 넘어가면 3K는 5. 그래서 K값은 3분의 5. 3분의 5 뭐예요? 이 계산 결과. 이거 계산한 거, 그걸 계산한 게 K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답이 K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이 식의 값은 3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겠죠. 네. 이거는 그래도 연습 하나만 좀 해봅시다. 비슷한 게 이거네요. 4-2번 해보세요. 뭘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야? 다 먹은 거 아니야? 강서연 오늘 무슨 너 뭐 군대 조교냐? 무슨 모자를 눈도 안 보이게 눌렀으면 뭐 앞이 보여? 원래도 내려가요. 무슨 군대 조교 같아. 나 내 신명 때 그 조교분들 저렇게 모자 썼거든. 눈도 안 보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러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뭐 나중에 좀 쉽게 푸는 방식, 쉽게 푸는 거라는 게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면서, 푸는 방식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정확히 한번 해봅시다. 합성함수죠? 그 역함수도 있네요. 이거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서부터 쓰는데 어차피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럼 얘는 F 역함수 C. 이게 1번이죠. 얘부터 구하자. 1번. F 역함수 C를 K라고 하자. 뭔지 모르니까. 그럼 FK 값은 C가 되네요. 함수 F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함수 F예요. 이거. 맞니? 대원아? 맞니? 이게 무슨 말이야? X에 K를 대입하면 Y값이 C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아직 K값을 모르니까 Y값 C부터 찾으세요. 그런데 Y값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이 Y는 X입니다. Y는 X 위에는 모든 점들은 X 앞에 Y 앞에 똑같으니까 이걸 따라서 얘를 A라고 쓰고 따라서 B라고 쓰고 따라서 C라고 쓰고 따라서 D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D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건 y값 c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y값 c가 나올 때는 봐, 이건 함수값 찾는 거다. y는 x로 하면 안 돼요. y값 c라는 함수값 나오려면 함수 f는 여기죠. 누가 x값에 대응돼야 되냐면 d가 대응돼야 돼요. x값 d가 대응돼야 됩니다. 따라서 k는 d랑 같은 겁니다. 근데 2번식 f 역함수 이 값이 d로 바뀌었죠? d. 얘를 m이라고 합시다. 역시나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다시 fm의 값은 d. 의미는 x에다가 m을 대입하면 y값이 d 나온다. y값 d 찾아야 돼요. y값 d 여기 있네요. d를 함수 f에, 그림 좀 조금해서 좀 잘 봐야 돼. 여기야, 여기. 거기일 때 x값은 2가 되죠. x가 2일 때 이 값이 돼요. 그래서 m의 값은 2가 된다. m이 뭐죠? 2번을 마지막 계산한 결과가 m 값이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아셨습니까? 천천히. 아셨어요?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전체가 역함수에 묶였기 때문에 이걸 따로 2를 계산하려면 f 합성 f의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에 역함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 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긴 해요. 그럼 이게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맞바뀌겠죠. f 합성 f k 얘는 2가 됩니다. 이걸 찾아도 되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어차피 같은 개념이 그러면 또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함수를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면 거꾸로 배열하지만 똑같아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형태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 표기법 f 역함수 2 그래서 이거 1번 얘가 2번 이런 느낌으로 그럼 1번부터 f 역함수 2의 값을 알아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값을 k라고 한다면 fk 값은 2. 그럼 함수 값이 여기 있죠. fx가. 이게 x에다 k 집어넣으면 y값 2가 나옵니다. 근데 2가 어딘지 y값 2가 표시 안 돼 있잖아요. 따라 움직여야 돼요. 2가 여기 있고 x값 y는 x랑 만나는 교점에 여기 2가 있겠네요. 그럼 2라는 함수 값이 나오려면 함수 f에는 누가 찍혀야 되냐면 여기 x값은 3이 찍혀야 되죠. x가 3 집어넣어야 y값 2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그때 x값은 3이더라. 결론은 k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1번 답이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2번 답 f 역함수 3 이게 뭔지 모르니까 m이라 바꿔 쓰고 다시 원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fn의 값은 3 이 얘기는 x에다가 m 집어넣었더니 y값이 3 나오더라. 우리가 원하는 답은 m값입니다. m값 찾자. 함수 y가 3 나올 때 3은 여기 있어요. 여기 3. 3이 나오려면 함수값을 봐야 되죠. 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여기 있죠. 거기 x값은 4네요. m의 값이 4.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필셋 6번 문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그 역함수에 대해서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을 a, b를 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고 별표 치세요. 이건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2학년 돼서 미분 배울 때도 똑같이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의미해 볼까요? 만약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f라고 합시다. 1대1 등이 돼야 되죠. 걔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요. y는 x. 그러면 이 빨간색에 대해서 저 하늘색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요 파란색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글씨가 너무 크니까 조금 얇은 글씨를 쓸게요. 이게 y는 fx고 얘가 y는 x고 역함수 구하려면 그 역함수를 y는 x에 대칭이동시킨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 얘가 y는 역함수 f 얘의 그래프예요. 근데 책은 그 f의 역함수를 g라고 불렀죠.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g는 함수 f의 역함수입니다. g는 함수 f의 역함수,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주어진 원함수, 이 하늘색과 파란색, 이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래요.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물론 그림에 따라서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더 많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예를 든 것뿐이니까 꼭 이 모양이라는 건 아니고 개념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 교점을 A, 이 교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교점 A와 B를, 이 그림상 A, B를 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Y는 fx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를 뭐 하면 되더라? 연립하면 되더라. 연립해서 교점 x좌표를 찾아서 그 교점 x좌표를 f나 g나 대입하면 교점 y좌표에서 그 교점 값이 찾아지겠죠. 두 번째는 뭐 a나 b를 찾아. 일단 예를 들어 A를 찾는데 꼭 이 하늘색 그래프와 이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 연립해서 교점 A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하늘색 그래프랑 Y는 X를 연립해도 어차피 교점 A가 나오지 않나요? B도 그렇고. 그럼 Y는 fx랑 Y는 X를 연립해서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도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는 이 A나 B를 찾을 때 여기는 2번 Y는 X랑 3번 Y는 역함수 X, Y는 역함수 G라고 썼죠 지금? Y는 GX랑 Y는 X를 연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문제 구조상 제일 복잡한 거는 1번이에요. 원함수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역함수도 구해야 되고 다시 얘네를 연립도 해야 되잖아. 그 구하는 과정이 귀찮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못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배운 수학적 어떤 관계식을 정리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역함수를 못 구할 수 있는 식들도 있어요. 이게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3번은 어쨌든 역함수가 필요하거든. 근데 주어지는 거는 원함수가 주어졌지 역함수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3번도 좀 귀찮아요. 제일 만만한 게 2번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라는 거긴 하네. 이걸 구하라고 해.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림에서 교점 찾는 게 아니고 관계식을 통해서 연립을 해서 교점을 우리가 그동안 찾아왔잖아요. 문제는 얘를 요구하는 거긴 한데 어차피 교점 좌표 찾을 때 이 복잡한 두 개씩을 연립하지 말고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A, B를 찾는 방식은 이래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함수 f를 y라고 두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y는 x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둘을 연립했더니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고 넘어가면 3x가 5, 따라서 x는 3분의 5가 되며 결론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3분의 5, y좌표는 3분의 5겠지 왜? 이 두 그래프에 동시에 있는 점인데 여기다 집어넣어도 답이 나오겠지만 여기다 집어넣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x가 똑같은 점이니까 x가 3분의 5면 y도 3분의 5가 되겠다. 둘을 더하면 3분의 10이 정답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하라는 건 이걸 구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걸 계산한다. 주어진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주어진 함수 f랑 y는 x를 연립했을 때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내용과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2번 개념을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문제가 원함수가 안 나와 있고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3번을 써야 되겠죠. 역함수랑 y는 x를 연립하시면 어차피 교점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내용이 중요는 해. 근데 뭐 많이 어렵거나 개념적으로 불편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연습도 여러분한테 맡겨두도록 할게요. 자, 우린 유리함수 갑니다.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가 지금은 처음에는 유리식에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 문제는 유리식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식은 유리함수를 하기 위한 앞에 약간 그 제반 지식을 쌓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리식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리식은 유리수를 떠올리면 돼. 유리수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졌죠? 그럼 유리식은 뭘로 나눠지냐면 정수랑 비슷한 개념인 다항식. 다항식이요? 1차식, 2차식, 3차식 차수를 가지고 있는 것.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차수를 가지고 있는 관계식. 이게 물론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그 정수 아닌 게 뭐냐면 보통 이게 분수로 표현되는 분수로밖에 분수나 또는 소수로만 표현되는 숫자가 보통 정수 아닌 유리수잖아요. 여기 안에는 뭐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렇게 배웠고 어쨌든 분수나 소수로만 표현되는 것. 그럼 유리식도 다항식, 차수로 정의할 수 있는 식 말고는 전부 다 무슨 식이냐면 분수식이에요. 이 파트는 단원이 유리식이긴 하지. 단원의 이름은 유리식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합니다. 그냥 앞에 다 해왔잖아. 1차식, 2차식, 3차식 얘는 모르진 않잖아. 우리는 이번 파트에서는 분수식만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럼 어떤 게 분수식입니까? 그러면 분수 형태로 돼 있으면 다 분수식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분수 형태잖아.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분수 형태지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분수함수라 부르지는 분수식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럼 분수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존재해야 돼요. 분자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숫자화도 되고 문자가 돼도 상관없는데 분모에 무조건 그 미지수에 대한 관계식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유리식이에요. 근데 이건 미지수의 관계식이 아니잖아. 숫자로 표현되는 식이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2차 다항식이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2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인 분수식이라는 얘기죠. 3x 마이너스 2, x가 안 지워지잖아. x 플러스 y 분의 xy. 문자가 안 지워지잖아. 문자 없이 표현되는 거 말고 문자 이 끝까지 문자 있게 표현되는 것. 알겠죠? 그게 분수식입니다. 근데 그런 분수식의 성질, 이 분수식을 처리할 때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는 숫자의 성질 중에 보면 b분의 a 어떤 분수값이 있는데 5분의 4 여기 2를 곱해. 그래서 이 분수는 원래 값과 다르지 않고 3으로 나눠. 원래 값과 다르지 않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분수식이 있을 때도 분수식의 위아래 분모 문제 어떤 이유로 특정한 어떤 관계식이나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분수식은 원래 값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성질이니까. 밑에 것도 뭐 따로 쓰진 않을게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분수형 분수의 덧셈은 필요하다는 통분. 덧셈 뺄셈 통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곱셈 할 때는, 나눗셈 할 때는 곱하기 바꾼 다음에 역수. 그 다음에 곱셈 할 때는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물론 대각선 방향, 위아래로 약분이 먼저 우선되겠지만, 약분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분수식을 정리한다. 나눗셈이 중요합니다. 나눗셈 좀 이따 이제 할 텐데, 이런 것들. 이런 건 굳이 해야 되는 시긴 한데요. 네. 간단하게 그냥. 앞에 있는 두 개 이게 딱 눈치가, 여러분 고1이잖아. 딱 눈치가 있어야죠. 분수와 분수의 덧셈인데, 앞에 있는 두 개를 통분하면 이 분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통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통분되고, 반대로 이쪽 분모가 여기 곱해지고, x제곱 플러스 xy. 이쪽 분모가 이쪽에 곱해지고,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라도 분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y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 뒤에다 얘 붙이는 겁니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2xy 붙였더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됨에 따라 분모가 합차로 인수분해되고 분자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하나씩 지워지고 남은 건 x 마이너스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간단히 줄여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눗셈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눗셈이 썼다는 얘기는 곱셈을 바꿀 거고 곱셈 하다 보면 위아래 분모에 약분 필요하겠죠. 그럼 약분하겠다는 얘기는 곱의 개념으로 처리되는 게 좋겠네.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써질 테고 여기는 이쪽에 분모로 내려오면서 x-1 얘는 x 플러스 2 x-2 위아래는 약분될 게 없죠. 근데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되고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약분되고 남은 건 x 플러스 1분의 x-2 이제 더 이상 약분될 게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 곱을 약분하는 거지 합차를 약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연습 생략할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게 적분법 할 때 이제 뭐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할 때 그 적분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적분법 정리할 때 이런 게 가끔 나와. 교과서에도 있긴 있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이거는 대단치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풀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두 개식이 이게 저 관계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항등식이네.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두 개항을 모으면 오른쪽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통분하라는 얘기네. 이거 찢기는 어렵잖아. 얘를 찢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게 아니고 왼쪽을 통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얘랑 곱한 값 통분하는 거니까 곱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분모랑 똑같은 게 나올 테고 여기 있는 분모는 여기에 곱해주죠? ax 플러스 2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곱해지네요. 플러스 bx 플러스 b 2a 네. ax 플러스 2a 그 다음에 bx 플러스 b 그럼 모으죠? 분모는 놔두고 분자는 a 플러스 bx 플러스 2a 플러스 b 연립해서 푸는 거네요. a 플러스 b x 앞에 개수 2가 돼야 되고 2a 플러스 b 상수항은 1과 같아야 되고 둘이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이걸 통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좀 더 이거보다 복잡하게 미정계수를 두면서 복잡하게 가야 되는 형태가 돼서 어쨌든 이런 꼴에 대한 관계식을 나중에 물어보기도 하니까 한 번 정도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풀어봤고요. 대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왼쪽에 써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이름만 써놓으세요. 저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네. 이것도 나중에 적분할 때 계산법 이런 거 쓰여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자 1번 보세요. 1번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어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를 이름을 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분리형이라는 거거든요. 분리형 느낌 뭐예요? 약간 찢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분수를 찢어놓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위에는 분자 있잖아요. 첫 번째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분리형 초등학교 때 니네 대분수 가분수 배우잖아. 근데 중학교 넘으면서 대분수는 거의 안 쓰죠. 가분수 위주로만. 대분수는 표기가 불편하거든요. 3분의 10 뭐라고 쓰죠? 3과 3분의 1 근데 이 개념이 뭐니? 이 개념이 뭐냐면 분모 3을 두고
분자 10을 3으로 나눴더니 똑같은 숫자가 좀 그러네. 3분의 13 이렇게 해볼까? 3분의 13 3분의 13을 3으로 나누면 4 곱하기 3이 되죠.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 1이 남지. 그렇지? 그리고 찢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분리하죠. 그럼 3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약분했더니 얘가 4가 남고 4 플러스 3분의 1 이걸 최대한 간단히 줄여 쓴 게 4와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도 기술이야. 네가 모르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큽니다 할 때 분자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있는 숫자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를 이렇게 찢어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그래. 그럼 얘는 분모로 놔두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그럼 방법은 직접 나눠도 되겠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고1 때. 아, 니네 지금 고1이지? 이런 거 배웠잖아. x 마이너스 1. 여기 x 필요하죠? x제곱 마이너스 x. 위에서 아래를 빼면 1 남네요. 이렇게 된다. 아니면 짜맞춰도 되고 적당히 1차 주고 여기 1차 주고 분배해서 이렇게 짜맞추고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럼 얘는 찢죠? 이렇게 하나 찢고 나비 날개 펼치듯이 이렇게 하나 찢으면 x-는 약분되면서 앞에는 x 플러스 x-1분의 1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분수가 x 플러스 x-1분의 1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그렇게 찢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여기 x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2x 1 이렇게 돼요. 얘도 자리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1번 x 플러스 x-1분의 1 얘도 일단 써보면 이래요. x 플러스 2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2 나머지 1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잖아요. 찢으면 이렇게 약분 지워지고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네. 이게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이걸 빼는 거니까 x-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통분 필요하죠? 그럼 얘 통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는 거니까 지워지고 1, 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이렇게 분리형으로 분자를 분모의 몫과 나머지를 통해서 찢은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개념은 번분수죠. 번분수 들어는 봤죠? 번분수.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분수 형태, 번분수. 보통 어느 경우를 우리가 번분수라고 부르냐면 분모 또는 분자 중에 분모 또는 분자 중에 뭐가 출현하는 거죠? 분수꼴이 출현하는 겁니다. 분모와 분자 중에 어딘가에 분수꼴이 출현해요. 그래서 모양이 분수 자체도 사실 복잡한 식인데 분수분의 분수 뭐 이런 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번분수 처리법이에요. 근데 번분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풀 수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b분의 a 나누기 뭐 d분의 c c분의 d 상관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외웠던 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다. 그런 다음에 약분과 곱셈을 통해서 BD분의 AC 이렇게 마무리한다. 두 번째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이꼴. 됐니? 이꼴로 표현한다. 근데 이꼴이 다시 두 가지 개념이 성립해요. 하나는 식이 복잡하네? 그럼 얘를 간단하게 위해서 복잡해진 이유는 분자에 있는 분모, 분모에 있는 분모 때문이에요. 쓸데없이 분모들이 생기는 바람에 안 그래도 복잡한 분수가 더 복잡해 보이는 거든. 그럼 이 분모를 주기 위해서 b를 곱해요. 근데 분자만 곱하면 안 되잖아요. 분수식의 특징상 분모도 곱해야 되죠. 그럼 b는 얘를 주기 위해서 곱했는데 문제는 얘가 안 지워지죠. c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분자는 AC.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요걸 계산하는 방식이 분모 분자에 각각 BC를 곱한다. 분모들의 곱을 곱한다. 그래서 약분하면 B 지워지고 분자는 AC. 분모는 C 지워지고 BD.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방식은 이 결과를 보고 적당히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이제 일반화된 개념을 공식으로 암기하는 거죠.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꼴일 때 답을 쓰다 보니까 분모가 BD고 분자가 AC네요. 분모 B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아, 얘네들이 곱한 건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내항의 곱. 분자인 AC는 얘네들이 곱한 거죠? 외항의 곱. 그래서 내항의 곱이 분모로, 외항의 곱이 분자로. 네, 이렇게 처리한 거다. 그러니까 분수 처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더 좋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벌써 분수식으로 이게 아니고 얘는 이게 아니고 벌써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됐죠? 이번 문제는. 그럼 아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중에. 근데 세 번째를 풀려면 세 번째는 분모와 분자가 모두 다 분수 형태로 통분이 돼 있어야 돼요. 분모도 분수, 분자도 분수. 그래야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분수인데 얘가 분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2번 방식 뭐였죠? 분모에 분모로 곱하고 분자에도 분모로 곱해서 각각 분모들을 지워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니까 분자는 A 플러스 B의 곱이 필요하고 분모는 A, 둘 다 마찬가지죠? 틀린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분모와 분자 둘 다 A 플러스 B를 곱하면 돼요. 다만 분자가 항이 두 개야. 그럼 이렇게 가로에 분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분자는 분배하다 보면 이게 A 플러스 분배하면 A 플러스 B가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얘랑 약분되고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얘도 이렇게 분배하면 앞에 1이 곱해지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분배하면 얘랑 약분되고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2A분의 2B 약분하면 A분의 B가 된다. 이고요. 마지막 3번이 이게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넘어갔네요. 이름만 써놓으세요. 옆에 있어. 옆에 아마 이게 써져 있을 거예요. A 곱하기 B 분의 C. 책은 이렇게 1로 써져 있나? 책은? 나 따랐어. 저거는 특정꼴이고 A 곱하기 B 분의 C. 얘를 공식상 그 옆에 써놓으세요. 공식상 B-A 분의 C 가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저 분수식 하나로 정리되는 분수식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계산법이에요. 부분분수. 근데 지금 이 부분분수가 뭡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거꾸로 계산한 겁니다. 이 부분분수는 뭐의 역연산일까요? 네가 알고 있는 단어야.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고 좀 전에도 썼었어. 넌 이거는 알아.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방식을 묻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앞에는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거고 결국은 두 개의 분수로 쪼개져 있잖아요. 두 개의 분수를 하나의 분수로 바꾸네. 두 개의 분수의 덧셈 뺄셈은 하나의 분수로 바꾸네. 이게 뭐라고 그러죠? 통분이잖아. 통분.
통분의 역연산이 부분분수입니다. 근데 통분은 초등학교 때 가르쳐. 기본 분수 계산법이라서 초등학교 때 가르쳐요. 근데 그 기초 계산 연산법인 통분의 역연산을 고등학교 와야 가르쳐. 이유는 일단 많이 쓰이지도 않은 커니와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그냥 통분을 역연산하는 거구나. 찢어져 있는 분수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이게 유도 과정이 따로 없이 그냥 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통분해보면 이렇게 통분이 역연산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과제는 여기까지 잘 하시면 돼요. 나중에 부분부서 남기고 그리고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지금 오늘 집에 가시면 다음 주 월요일날 내 수업이잖아요. 꽤 오랫동안 지금 수업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각자 드렸던 그 교재들이 있어요. 그렇지? 본 교재 받으셨고, 쌤 과제 노트 받으셨고, 그리고 여기는 또 여러 명의 학생은 고쟁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고쟁이 지금 교재들 다 지금 집에 있거나 여기 지금 가지고 있죠. 그치? 근데, 아까 말했던 월요일까지 우선순위를 주자면, 일단 오늘 배운 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직선과 원까지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 해서 직선까지는 보고 원을 못 봤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실 때는 원과 도형의 이동, 요 두 파트는 무조건 준비해 오세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시험 볼 테니까. 준비해 오시고, 고쟁이 있죠? 고쟁이 받으신 분들은, 고쟁이도 지금 어디까지 각자 풀어져 있나요? 강서연 씨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요? 고쟁이? 그냥 대략. 고쟁이 어느 단원까지 풀어져 있어요? 지금 2단계는 좀 안 풀었는데 1단계는 원방, 원방 연재는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요? 원방까지 주희는? 주희는 좀 말했듯이 속도를 좀 따라잡아야 돼. 학습량이 밀리면 안 되죠. 네가 학습량이 밀리면 너는 무조건 불리하니까 일단 학습량을 채워놔야 돼요. 이번 연휴 동안에 좀 쉬시면서 그 학습량 좀 채워놓도록 하세요. 요즘 최근에 몸도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대환이는 그 쌤부터 일단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마음대로 부리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각자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가능하다면 수업이 없는 날 지금 과제가 좀 덜 계신 분, 좀 양이 좀 밀려 계신 분들은 수업이 없는 날도 나와서 일단 자기가 할 거 있으면 좀 하고 그 다음 스케줄 소화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과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게 아니다. 상당히 많은 과제를 줬어요, 지금. 원가하고 평행이동까지 일단 테스트 준비 완벽하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쟁이 받으신 것들, 좀 넉넉하게, 어차피 시험 범위는 집합까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세요. 네.